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가 최저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도 반등을 위해 백신 확보 허풍쇼를 벌이고 오세훈, 박형준 등 두 야당 시장을 만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지만 지난 4년간의 무능과 위선 정권의 쇼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이 또 속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 이어 3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YTN 조사에서도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2.6%로 나타나 부정과 긍정 격차가 30%포인트가량 벌어졌습니다. 지지도가 들쑥날쑥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여론조사 시행 주체와 기관, 조사 대상 그리고 설문 문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 이어 이번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모두 그 조사 기관의 역대 최저치 수치가 나왔다는 공통적인 흐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도 만나려는 쇼를 벌이려 시도한 것도 지지도 추락을 막아보려는 발버둥의 일환이겠지만 만나서 밥만 먹는 쇼는 의미가 없다며 김 대표가 거절해 결과적으로 망신만 산 셈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만남 제안이 기약도 없이 거절됐다는 것은 쇠락한 임기 말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문재인의 대국민, 대야당 위선과 쇼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의 원칙이 있는 대응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 의해 퇴방맞은 이런 뉴스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게 돼 국정 지지도는 갈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거대 의석수를 믿고 야당을 무시하고 민심을 외면하며 횡포나 다름없는 일방적 국정을 벌여온 문재인과 집권당의 자업자득입니다. 문재인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이래도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4.7 보궐선거에서의 대참패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어서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대의원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하나 언론에 공개되는 대통령의 메시지란 점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민심을 확인했으면서도 그의 인식이 여전히 오만하고 정치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도 부정평가 비율이 56.0%로 절반이 넘게 나타나 그의 국정 지지도는 기댈 데가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대목은 정당별 지지도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27.8%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7.3%로 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 범위 바뀐 9.5%포인트까지 벌렸습니다. 민주당이 윤호중 신임 대표 선출 효과가 사라지고 국민의힘이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선출 효과 덕을 본 점도 있겠으나 민주당 지지도 하락엔 친문 비문 간의 문자 폭탄 등을 둘러싼 당 내분과 또 선거 대참패를 당하고도 부동산 정책 등 기존의 주요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오만함과 그리고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백신 접종이 중단됨으로써 백신 관련한 문재인과 정부 발언을 그간 옹호해온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들이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문재인과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엇박자 발언을 해온 송영길이 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됨으로써 당청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혼선이 잦아질 것으로 보여 민주당 지지도 하락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는 3일에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로부터 여당이 세월호만 챙긴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해 여당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좌파 세력들이 5.18 다음으로 챙기는 이슈라는 점에서 송영길의 발언은 여당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전망됩니다. 세월호 배지 등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나 또 세월호 아이들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문재인이 있는 민주당 정권에서 터져나온 송영길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문 정권이 내부적으로 봉숭아 학당 양상이 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달 조사 때보다 2.4%포인트 빠졌으나 32%로 여전히 1위였고 이재명은 2.4%포인트 오른 23.8%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은 윤 전 총장과는 여전히 오차 범위 밖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관 조사에 의하면 윤 전 총장은 2달 연속 지지도 1위로 나타났습니다. 윤 전 총장이 아무런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30%대 지지도를 이어가고 있고 정치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이재명은 2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상황이기는 하나 전주에 비해 2.4%포인트 빠진 것으로 보아 윤 전 총장의 자맹이 길어지는 데 대한 실망심도 다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2개월 정직 처분 소송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이후 본격 행보에 뛰어들려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물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의 대선 행보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계 진출 명분에 조금의 흠도 남기지 않으려는 그의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또 검찰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계 진출로 인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거나 오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행정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법무부가 4개월 만인 최근에야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체가 소송 의지가 거의 없는 상태고 시일도 적잖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은 5월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총장은 얼마 전 JTBC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내부 정비를 마무리한 후에 본인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는데 따라서 5월 중으로 자신의 행정법원 소송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의 새 당 대표 선출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의 정치 행보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긴 자맹의 시간이 곧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